안녕하세요. 백기선입니다. 아,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부담스럽군요. 네, 그냥 쉬운 내용인데 네,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쉬운 내용이에요. 쉬운 내용. 그래서 이렇게 부담스럽게 들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네, 아무튼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아래 콘솔 쪽에 이렇게 로그가 쌓이거든요. 심플로우에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스프링 캠프의 심플로우.com에 접속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리프레시를 해야 보이는 건지 아니면 제가 그냥 해도 이게 보이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놔둬도 푸시가 되는 건지 푸시가 오는 건지 이 순서가 약간 이건 제가 아까 입력한 거고 지금 방금 제가 입력한 건데 아무튼 순서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래쪽에 쌓이는데 여기다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실행하시면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실행하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로그가 쌓이잖아요. 이런 로그들. 그러니까 이런 로그가 이제 어떻게 출력이 된 거고 어떻게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거 출력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제가 원하는 로깅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제가 원하는 로거를 쓸 수 있을까? 지금 이거만 봐서는 사실 제가 어떤 로거를 썼는지 전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냥 스프링 부트가 알아서 찍어줬구나. 뭐 이거 당연히 그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스프링 부트가 알아서 찍어주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야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시면 조금 서운하죠. 개발자로서 내가 어떤 로고를 썼는데 그 로고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출력됐는지도 모른다는 거는 조금 부끄럽죠.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사실 스프링 부트를 썼지만 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찍힌 거다라고 이게 팀원들이나 동료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원한다면 이걸 어떻게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원하시는 걸 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과 이제 원하시는 걸 다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찍힌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 소스 코딩은 오늘 별로 없어요. 거의 코딩을 할 게 없어요. 그냥 로그만 보면 되는 거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스프링 부트는 JCL을 쓰고요. JCL을 써서 코드를 썼어요. 그러니까 로그를 작성하는 코드는 JCL을 썼어요. 소스 코드 안에서 로깅을 할 때는 스프링 부트 그 프레임워크 소스 코드에는 JCL을 써서 로깅을 했어요. 그런데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만들어서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SRF4J를 쓰게 돼요. SRF4J를 썼는데 사실 우리는 또 로그백을 쓰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약간 헷갈리시죠? 아시는 분 사실 안 들어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안다 나는. 이게 다 이해가 된다. 이거 안 들어도 돼요. 이걸 설명하는 게 거의 오늘 강의의 반이고요. 나머지는 스프링 부트가 제공해주는 기능 몇 개 소개해주는 게 다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이제 안 들어도 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약간 헷갈린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JCL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JCL 소스 코드가 이거거든요. 아파치 커먼스 로깅에 있는 로그랑 로그 팩토리가 이제 JCL이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API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근데 얘네 둘을 써서 로그를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하거든요. 로그.debug 이제 스트링 문자를 보통 이제 플러스로 추가해서 막 이렇게 원하는 걸 찍죠. 근데 이런 건 이제 부가적인 연산이 항상 들어가잖아요. 이 소스 코드가 실행될 때 항상 스트링 그 문자열을 항상 연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항상 if문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게 약간 그 베스트 프랙티스예요. JCL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코딩하는 게 정석이다. 이런 식으로. 디버그 모드일 때만 디버깅 메서드를 이걸 실행하는 거죠. 디버그 모드가 아닐 때는 이 연산을 안 하겠죠. 그래서 성능상의 이점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이런 걸 이제 권장하고 있는 거고요. JCL을 쓰시면서도 if문으로 감싸지 않고 있다. 그럼 약간의 반성만 하시면 돼요. 약간의 반성만 코드를 약간만 넣어주시면 돼요. if문을. 디버그면 디버그 이즈 디버거블로 해주시고 인포면 이즈 인포어블 뭐 이런 거 해주시면 돼요. 에러면 이제 에러어블 뭐 이런 거
에러 이네이블드 뭐 이런 걸로 감싸주시면 되는데요. 아파치 커먼스 로깅이라고 부르기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JCL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파치 커먼스 로깅인데 예전에 아파치가 자카르타라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카르타 커먼스 로깅의 앞 글자 따서 JCL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파치 JCL은 엄밀히 따지면 로거가 아니에요. 쟤는 실제로 로깅을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코드는 이렇게 생겼지만 얘는 사실상 위임을 해줘요. 위임을 해 다른 로거를 사용하게 해줘요. 얘는 로거가 아니라 로깅 추상화 라이브러리예요. 얘를 만든 목적은 로깅을 하는 게 아니라 로깅을 하기 위한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바 안에 있는 구현체도 있고요. 그걸 JUL이라고 부르거든요. 자바 유틸리티의 로깅에 있는 거라서 JUL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로깅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로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그4j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로거들이 있는데 그 로거를 라이브러리나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입장에서 제가 그런 로거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만약에 사용을 해버리면 그럼 그 라이브러리나 그 프레임워크를 쓰는 애플리케이션들, 그 기반에 돌아간 애플리케이션들은 로거를 선택할 권한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이미 로그4j를 선택했다고 치죠. 제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그럼 당연히 제가 로그4j를 썼으니까 이거에 대한 의존성을 물고 와서 로그4j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이 애플리케이션마저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개발자들은 가급적이면 로깅 추상화 라이브러리를 쓰고, 그런 실제적인 구체적인 로거를 선택하는 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맡기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로거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로깅 추상화 라이브러리는 로거를 감싸서 호출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로거를 쓸 거냐. 로깅 추상화 라이브러리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원하는 로거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JCL은 이런 방법으로 찾아요. 명시적인 설정 파일에서 읽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설정 파일 잘 안 만들어요. 설정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막 자동으로 찾기 시작하는데요. JCL 찾는 방법은 이제 클래스 패스에 의존해서 찾는 방법이 있어요. 클래스 패스에서 로그4j 구현체가 있으면 뭐 그걸 쓰고, 다른 구현체가 있으면 뭐 그걸 쓰고, 없으면 뭐 JUL에 있는 걸 그냥 쓰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이 클래스 패스를 사용해서 이제 클래스 로더를 사용해서 어떤 클래스 패스에 뭐 어떤 클래스가 있느냐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이 그냥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 좋은 방법이 아니냐면 JCL을 최근 들어서 많이 꺼리거든요. 사용하기를. 즐겨 쓰진 않아요. 이거 대신 다른 걸 쓰지. 이걸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바 클래스 로더의 기본 동작 방식과 서블릿 컨테이너의 동작 방식과 JCL이 또 거기에 의존한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박자들이 이제 어울려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자바 클래스 로더는 기본적으로 어떤 클래스를 찾을 때 get 클래스라는 그런 걸 사용해서 클래스를 찾을 때 어떻게 찾죠? 클래스 로더에다가 get 클래스에서 뭐 화이트쉽이라는 클래스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찾게 되죠? 그 클래스 로더가 읽어온 클래스를 바로 찾아오나요? 아니죠. 델리게이션이 되어 있죠. 클래스 로더에 상위 클래스 로더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상위 클래스 로더에서 먼저 찾아보죠. 그렇죠? 네, 클래스 로더에 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페어런트와 차일드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상위 클래스 로더에서 먼저 찾아보고 거기 없으면 이제 자기가 자신이 읽어올 수 있는 클래스들 중에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블릿 컨테이너에서는 그런 스펙상 클래스 로더가 어떻게 동작을 해서 클래스를 읽어오라는 스펙이 없어요. 없고 구현체마다 달라요. 제티, 톰캣 이런 뭐 웹로직 그런 거마다 다 달라요. 클래스를 읽어오는 방법이. 어떤 컨테이너는 부모한테 가지 않고 자기 거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부모 걸 뒤지는 클래스 로더들도 있어요. 동작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JCL, 그러니까 이렇게 동작 방식 달라질 줄은 JCL 만들 때 예상을 못했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JCL을 사용할 때는
복잡 미묘한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클래스 로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클래스 로더와 관련된 문제가 거의 한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똑같은 클래스, 분명히 나는 클래스, 그 클래스 파일이 들어있는 자르 파일을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는 그 클래스가 아니라는, 그걸로 캐스팅 할 수 없다는 뭐 이상한 에러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되게 자세히 써놨어요. 첫 번째 링크에 클래스 로더 관련된 문제가 되게 자세히 써있고, 저 글을 잘 읽으시면 자바의 클래스 로더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저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러니까 저기서 많이 보시고요. 이 클래스 로더에 대해서 문제는 저기 많이 설명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저 글을 참조하시고요. 클래스 로더 문제만 있는 게 메모리 누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누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항상 있는 건 아니고 발생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스프링은 의존성이 없어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추이적인 의존성이 없어요. 스프링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잖아요. 아까도 뭐 프로파일 기능이나 YML을 쓰잖아요. 근데 YML에 의존하지 않아요. YML을 쓰려면 YML 자르 파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YML 기능을 지원하는. 근데 YML 자르 파일을 직접적으로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메이븐에다가 의존성을 정의할 때 필수가 아닌 옵셔널이라고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자체, 스프링 부트가 아니라 스프링 프레임워크 자체는 거의 대부분의, 아니 거의 모든 의존성이 옵셔널이에요. 스프링은 하이버네이트도 지원하고 아이바티스도 지원하고 마이바티스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다 지원하잖아요. JTA도 지원하고 OXM, 오브젝트를 XML로 매핑하는 것도 지원하고 오브젝트를 제이슨으로 변환하는 것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다 지원하는데 불구하고 모든 그 의존성들 다 옵셔널이에요. 왜냐하면 원하면 쓰라고. 사용자들이 원하면 그때 의존성을 추가해서 써야지 프레임워크 단에서 그 많은 의존성을 다 물고 같이 다 들어가면 저는 스프링에서 IOC 컨테이너밖에 안 쓸 건데 잭슨이 들어오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든 의존성은 다 옵셔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끌고 들어오는 게 있는데 스프링을 추가하면 무조건 들어오는 의존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JCL이에요. 자카르타 커먼스 로깅. 저거는 스프링 코어다 자리였나? 스프링 컨텍스트다 자리에서 끌고 들어와요. 그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디 보자. 제가 지금 스프링 부트를 쓰고 있는데 스프링 부트가 스프링을 갖다 주거든요. 스프링 부트에 웹을 넣어놨고 컨텍스트. 근데 컨텍스트에서 더 이상 끊겨 있죠. 컨텍스트가 더 이상 추이적인 의존성 갖고 오고 있진 않잖아요. 제 말은 여기서 JCL 끌고 온다고 했는데 이건 여기서 역시적으로 익스클루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추이적인 의존성이 있을 때라도 자꾸 메이븐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추이적인 의존성이 있더라도 제가 어떤 사용하고 싶은 라이브러리가 다른 라이브러리를 막 끌고 들어와요. 그렇더라도 저는 그걸 임의적으로 끊어줄 수가 있어요. 추가적인 설정을 추가해서 익스클루전이라는 설정인데요. 그러니까 스프링 부트는 이미 JCL을 끊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2009년에 이제 스프링 부트를 만든 사람이에요. 다이브 사이어라는 사람이 스프링 부트를 만든 사람인데 저 사람이 블로그를 썼어요. 저렇게 블로그를 가서 보시면 로깅 디펜던시에 대해서 이제 뭐 정확하게 글을 쓴 건데 네. If we could turn back to the clock and start Spring now as a new project. 그러면 totally totally가 있나? 모르겠다. different logging dependency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당시가 한참 이제 JCL을 문제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고생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때쯤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 아, 그거를 쓰지 말고 SLF4J라는 걸 쓸 걸. 그럼 SLF4J로 넘어가보죠. 그럼 SLF4J는 뭔가 SLF4J는 똑같이 JCL과 똑같이 로깅 추상화 라이브러리예요. 얘도 여러 가지 로거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니까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추상화된 라이브러리인데 얘는 JCL이랑 다른 점이 딱 하나예요. 그게 찾는 방법이 달라요.
로거를 찾는 방법이 런타임에 뭐 클래스 패스를 찾아서 런타임 중에 실행일 때 클래스 로더에서 어떻게 클래스를 찾아오는 방법이 아니라 컴파일 시점에 들어있는 그 의존성 정보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디펜던시에 어떤 게 들어있으니까 나는 최종적으로 log4j를 써야겠구나. 지금 디펜던시에 어떤 게 있으니까 나는 최종적으로 로그백을 쓰게 되겠구나. 이미 컴파일 시점에 자기가 사용할 로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런타임 시에 아무런 부하가 없고 아무런 클래스 로더 문제라던가 뭐 메모리 문제라던가 그런 거 겪을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대신에 불편한 건 조금 있어요. 디펜던시 설정을 매우 잘해야 돼요. 의존성 설정을 잘 하려면 SLF4J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SLF4J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SLF4J는 세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브리징, API, 바인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API가 가장 쉬우니까 API부터 하죠. API는 아까 커먼스 로깅에서 봤던 제실에서 보셨던 그런 API랑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대신에 이름에 이 GER이 더 들어가요. 아까 로그와 로그 팩토리였으면 여기는 로거와 로거 팩토리입니다. 이 API는 당연히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껍데기 인터페이스예요. 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것들은 API가 아니라 API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있습니다. 이 API, 그러니까 이거의 좋은 점은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좋은 점은 바로 저건데요. if문으로 감싸지 않아도 된다는 거. if문으로 감싸지 않아도 성능상의 부하가 없다는 거. 부하가 없는 이유는 저기서 사용한 저 플레이스 홀더, 이거 이 브래킷, 또 이 브레이스 이런 괄호 오른쪽에다 주는 저 인자값 있잖아요. 저건 스트링 연산이 아니잖아요. 저 코드가 호출될 때라도 저건 연산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연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안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죠. 디버거 버리면 그 다음에 저 플레이스 홀더에 저걸 넣는 그 연산을 그때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하면 코드도 줄고, 네, 뭐 성능도 좋고 아무튼 좋은 API이고요. 이 API 구현체는 바인딩이라고 불러요. 저 API의 SLF4J의 API의 구현체 이 바인딩들은 이제 여러 로거로 이제 연결해주는 일을 해요. log4j로 연결해주는 거. SLF4j API를 호출해서 log4j의 API로 이렇게 호출을 연결해주는 거죠.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SLF4j의 API를 SLF4j API의 어떤 클래스를 구현한 클래스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 log4j에 있는 API를 호출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 주의할 점은 이런 바인딩들은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바인딩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log4j를 쓰고 싶다 그러면 log4j 바인딩을 쓰시는 거고, 내가 로그백을 쓰고 싶다 그러면 로그백 바인딩을 쓰시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개발자는 SLF4j API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의존성에다가 더 넣으시면 안 돼요. 더 넣으시더라도 옵셔널이라고 넣으셔야 되겠죠. 추정 정수를 꼭 끌고 들어가지 않도록. 이 바인딩은 그래서 API에서 바인딩을 연결해 주는 거고, 각각의 구현체마다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생겼어요. SLF4j, log4j, SLF4j, JDK, SLF4j, noop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SLF4j, JCL 다 각각의 그쪽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근데 로그백만 이름이 좀 저렇게 생겼는데요. 로그백은 아마 만든 사람이 같을 거예요. SLF4j랑. 로그백은 로그백 클래식이라는 자르 파일이 곧 바인딩이랑 똑같은 거고요. 바인딩은 클래스 패스에 의존성에 반드시 이 여러 가지 바인딩 중에 딱 하나만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용할 로고가 log4j면 SLF4j log4j만 넣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SLF4j JDK까지 같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죠, 당연히.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죠. 네. 해봤어요. 해봤는데 잘 돌긴 돌아요. 잘 돌긴 도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런 에러가 나와요. 저런 워닝이 나와요. 여기에 지금 바인딩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나는 뭘 쓰겠다. 근데 규칙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얻어 걸린 뭐 하나를 그냥 그때 써요. 가장 처음 찾은 뭔가를 그때 하나 쓰게 되는 거지, 어떤 규칙이 있어가지고 이 중에서 이 여러 개가 있으면 나는 log4j를 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쓰는 로고가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만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제가 만든 설정 파일을 쓰겠죠. 로그4j 설정 파일을 넣거나 로그백 설정 파일을 넣거나 둘 중 하나만 넣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바인딩 여러 개면 어떤 경우에 로그4j로 실행되고 어떤 경우에는 로그백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만 넣으셔야 되고 JD, SRFJ 그럼 남은 한 가지 모듈이 브릿지라는 모듈인데요. 이 브릿지라는 모듈은 생소한 거죠. JCL에는 없던 거잖아요. 근데 이 브릿지라는 모듈이 뭐냐면 그러니까 레거시를 위한 건데요. 레거시들은 SRF4J를 안 썼었잖아요. SRF4J가 없었을 때는 JCL을 쓰거나 로그4J를 쓰거나 직접적인 로거를 선택해서 썼을 거 아니에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들이. 그런 호출을 SRF4J 쪽으로 다시 연결해 주는 거예요. 로그4j 호출을 SRF4j 호출하는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로그백으로 호출한 코드를 그 JCL 호출한 코드를 SRF4j로 호출한 것처럼 바꿔주는 거죠. 예전 라이브러리나 레거시는 보통 다 JCL로 다 돼 있을 거예요. 아니면 JUL인 거다. 자바에 있는 기본 로깅이거나 그런 것들을 호출한 코드를 최종적으로는 SRF4j의 API를 호출하도록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들을 막 추가했는데 그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로거들을 막 썼을 거 아니에요. 얘는 로그4j를 쓰고 얘는 JCL을 쓰고 얘는 JUL을 썼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전부 다 SRF4J로 쓰도록 SRF4J API를 쓰도록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SRF4J API 쪽으로. 그런 다음에 제가 바인딩을 하나 추가해서 결국에는 로그백을 쓰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릿지가 레거시를 위한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고 이 브릿지는 여러 개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JCL을 호출한 코드를 결국에는 SRF4J API를 호출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JCL용 브릿지를 넣으시면 돼요. JCL용 브릿지는 JCL over SRF4J예요. JCL 사용해서 SRF4J로 로그4j를 사용한 코드를 SRF4J로 걔네들을 다 SRF4J로 옮겨주면 이제 SRF4J API가 호출되는 거고 제 SRF4J API는 거기 어떤 한 바인더를 통해서 한 바인더를 통해서 결국 최종적인 로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쓰게 하려면은 의존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JUL은 인터페이스가 교체가 불가능해요. 자바의 유틸에 있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좀 달라요. 얘는 델리게이션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연결을 했기 때문에 JUL2 SRF4J예요. 다른 것들은 over SRF4J인데 하지만 동일하게 얘도 브릿지라는 거. 브릿지를 쓰실 때는 일단 주의할 게 있는데요. 이 브릿지랑 바인더랑 같은 종류를 쓰시면 안 돼요. SRF4J용 브릿지랑 SRF4J용 바인더를 같이 쓰시면 안 돼요. 같이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로그4j API를 호출한 코드가 있어요. 레거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SRF4j API로 연결하고자 브릿지를 추가했어요. 그럼 로그4j 호출한 코드를 다 SRF4j API 호출한 코드로 바꿔주겠죠, 얘가. 그러니까 로그4j의 의존성을 뺀 다음에 얘를 이걸 로그4j over SRF4j를 넣으면 마치 로그4j처럼 보이는 클래스 패스에 들어가는데 사실 그 구현체는 가짜 구현체예요. SRF4j로 호출하도록 바뀌어 있는 구현체. 그런 것들이 브릿지예요. 네. 그렇게 해야 바뀌겠죠. 당연히 그 동일한 이름, 동일한 패키지 이름의 클래스가 들어있어야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 안 나고 그런 식으로 구현되는 게 가짜 구현체들이죠. 어떻게 보면 로그4j의 가짜 구현체, JUL의 가짜 구현체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얘가 가짜 구현체가 받아서 API를 호출했는데 이 API, SRF4j API의 바인더로 만약에 로그4j를 갖다 두시면 로그4j 다시 로그4j를 호출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로그4j 호출은 다시 또 저 브릿지가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가로챌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종 브릿지나 동종 브릿지와 바인더를 같이 두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셔야 되는 겁니다. 네. 브릿지는 제가 유도하고 싶은, 제가 사용하고 싶지 않은 로거들을 쓴 거에 대한 브릿지를 다 추가하세요. 제가 만약 로그백을 쓰고 싶다. 로그백을 제외한
다른 브릿지를 다 추가하세요. 로그백을 제외한 그 다른 모든 로거에 대한 호출이 다 SLF4J로 가게 돼요. 브릿지를 타고 API로 가게 되죠. API는 어떤 한 바인더를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럼 제가 사용하고 싶은 바인더를 하나 추가하는 거죠. 로그백 바인더. 그럼 이제 로그백으로 호출하게 되겠죠. 결국에 SLFJ API를 호출하는 모든 호출들은 로그백 바인더를 통해서 결국엔 로그백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저는 로그백에 대한 로고 설정만 두면 이제 모든 로깅 호출들은 다 이제 로그백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용할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모두 다. 좋죠? 이게 바로 SLF4J이고, 스프링 부트는 아직 하나도 안 했어요. 스프링 부트는 여기서 뭘 했냐? 이런 설정을 해줬어요. 지금 이런 설정. 여기 보이는 딱 이 설정. 스프링 부트 로깅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 로깅이라는 프로젝트는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이라는 의존성을 추가하면 추이적인 의존성으로 알아서 끌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까 이 의존성을 보시면 저는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이라는 디펜던시만 추가를 했지만 보시면은 스타터가 있고, 스타터에는 없네. 아, 여기 있네. 스타터에 로깅이라는 게 있죠.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이해가 되죠, 이래. 그러면 JUL 오버 SLF4J가 있으니까 JCL을 호출한 것들이 모두 다 SLF4J로 가게 될 거고, JUL 호출도 다 SLF4J로 가게 될 거고, 로그4j 호출도 SLF4J로 가게 되겠구나. 근데 로그백 클래식이 있네. 로그백 클래식은 그래, 바인더였지. 그러니까 그 API 호출이 전부 다 로그백으로 가게 되겠구나. 라고 돼 있는 거지. 이 네 줄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막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딱 보여주면 설명할 수 있겠죠? 이 로그가 어떻게 찍힌 거냐면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SLF4J를 못 알아듣는다. 바인더 브릿지, 그러면 발표 장표를 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 로그가 찍히고 있는 거예요. 로그백으로. 이게. 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건 더 남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다 뭐냐? 여기 찍히고 있는 게. 이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찍히고 있냐? 그죠? 의존성 정리 조금만 더 하고요. 네.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네, 스프링 부트가 로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 구두로 설명을 드렸고, 머리가 아프네. 네. 로깅 포맷이 있어요. 네. 스프링 부트에 기본적으로 로그 설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저희가 만들지 않았지만 로그백 설정이랑 로그4j 설정이랑 뭐 있었지, 그다음에 JCL 설정이었나? 설정 파일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할 로고에 맞춰서 그 기본 설정이 먹게 돼 있어요. 로그 설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잘 찍히진 않아요. 네.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앞에 시간 찍고, 로그 레벨 찍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아이디 찍고, 이거 스레드, 이거는 그냥 구분자고, 이거 스레드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풀 패키지 명론 이름인데, 풀 패키지 이름을 SLF4J에서 이게 만약에 길어지면 패키지 이름 첫 자만 따서 점점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이면 5.S.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로거 이름이고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로거 이름이, 그 다음에 이게 로거 이름이에요. 로거 이름이고, 그 다음에 started application in 4.178 이게 로그 메시지고. 스프링 부트 기본 설정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콘솔 출력에 대한 설정이 있고, 파일 출력에 대한 설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콘솔 출력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콘솔 출력을 만약에 기본적으로 인포 레벨로 출력하는데, 출력되는 레벨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실행하실 때 마이너스 디버그 옵션을 주시면 디버그 모드로 출력을 해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콘솔에 출력할 때 색상을 입혀주는데요. 색상 입히는 옵션이 저거예요. 스프링 아웃풋 안시 이네이블드인데, 기본값이 저 디텍트인데, 안시를 지원하는
콘솔에서는 색깔을 찍고 아니면 안 찍고 기본 옵션이 저거를 변경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런 옵션도 있고요. 파일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로깅 패스나 로깅 파일이나 로깅 패스라는 옵션을 아까 이전 시간에 이송님께서 설명하셨던 프로퍼티즈 애플리케이션 더 프로퍼티즈라는 거 아세요? 스프링 부트가 사용하는 기본 설정 파일 이름이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잖아요. 거기다가 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만? 심심하니까.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라는 이 이름의 기본 파일을 스프링 부트가 원래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없으면 안 쓰고 기본 값이 다 먹고, 만약에 나는 이제 파일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로깅 패스만 줘보죠. 로깅 패스. 이렇게 해볼까? 이거 어떻게 현재 경로인가? 점에서 로그스라는 쪽으로 이제 남기도록 하고 애플리케이션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네, 콘솔이 잘 지키고 있고요. 여기 로그스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졌고 들어오죠? 네, 열어보면은 지금까지 지킨 게 여기 다 지키고 있고요. 괜찮죠? 네. 10메가마다 롤링도 해줘요. 기본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10메가마다 롤링 하도록. 근데 보통 데일리 롤링을 하지 않나요? 그죠? 기본 설정이 오히려 데일리 롤링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싶더라고요. 네. 근데 로깅 파일이라는 옵션도 쓸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로그 레벨은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로깅 레벨, 그 다음에 로깅하고 싶은 패키지, 그 다음에 어떤 로그 레벨로 이렇게 해주시면 로깅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기본 해보죠. 네, 로깅 레벨. 자, org의 스프링. 자동 완성이 돼요. 인텔리제이가 좋아서 그런 건지. 그죠? 그러겠죠? 스프링 이클립스에서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클립스 안 쓴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러네요. 예, 야, 이게 돼요. 예. org 스프링은 off를 쓰면 이제 모든 로그는 안 찍습니다. 이 상태에서 돌려보죠. 네, 거의 안 찍히네요. 찍히네요. 안 찍어야 되지 않나요? 예. 찍히는데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는 것만 빼고 찍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맞죠? 네. 맞고, 네. 아이고, 머리 아파라. 네. MVC만 찍고 싶으면, 웹이구나. 네. 웹으로 하고, 이거를 디버그로 빡세게 찍고 싶다. 처음에 스프링 부트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으면 디버그를 해놓고 보시면 더 좋아요. 스프링 웹 같은 경우는 인포로 찍으면 스프링 부트 10분 전. 네, 좋아요. 네. 스프링 부트를 쓰시면 사실 웹에 설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오토 컨피그레이션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디버그로 찍고 보시면 이걸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로그는 거의 안 찍히고 스프링 웹과 관련된 로그만 디버그 모드로 이렇게 쭉 찍히게 되겠죠. 그렇죠? 네. 10분. 좋아요. 딱 적절하게 남았습니다. 네. 이제 좀 천천히 되겠네요. 그래서 저 로그 레벨에다 줄 수 있는 로그 레벨들은 트레이스, 디버그, 인포, 원, 에러, 페이탈, 오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커스텀 로그를 설정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로거 설정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콘솔에 출력 찍힐 때 이렇게 말고 난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찍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롤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그럼 이제 로그백에 대한 설정 파일을 추가하시거나 로그4j에 대한 설정 파일을 추가하셔야 되죠. 추가하시면 돼요. 그냥 클래스 패스의 루트에다가 추가하시면 돼요. 기본값은 클래스 패스 루트니까 여기다가 그냥 추가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로그백.xml
이런 거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의해 주시면 사용이 되죠. 근데 나는 여기에 두고 싶지 않다. 로그 설정 파일 난 여기에 두고 싶지 않다. 난 다른 데 두고 싶다. 그러면 그 위치를 로깅 컨피그라는 프로퍼티에다가 적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로깅 컨피그는 뭐 어디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에 로그백 이런 식으로요. 네. 로그백이랑 log4j랑 log4j2랑 jdk 용 설정을 이런 파일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이 약속한 파일이에요. logback.xml이어야지만 읽는 거고요. log4j properties나 뭐 xml이어야만 읽는 거고 log4j2 설정을 뭐 log4j3 이렇게 하면 못 읽는 거고요. 기본 이름이라는 거고요. 스프링 부트 로깅 기본 로그 설정 파일이지 어딨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스프링 부트가 기본적으로 로그 설정 파일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파일을 보면 제가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더 쉽겠죠. 복사해서 붙여놓고 제가 원하는 대로 롤링을 바꾸던가 뭐 뱅뱅가로 바꾸던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파일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부트의 로깅이라는 곳에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기 있는데 왠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스프링 부트 스타트 로깅이라는 자르 파일 안에 있을 것 같잖아요. 여기 없어요. 여기는 폼밖에 없어요. 폼밖에. 메이븐 설정밖에 없어요. 어디 있을까요? 네? 어디 있을까요? 잠깐 쉬는 거죠, 이러면서. 힘들어가지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부트에 있어요, 부트에. 네. 부트에 로깅에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안에. 좋죠. 그죠? 이거 갖다 이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갖다가. log4j2가 나왔더라고요. log4j 개발하시던 분이, 개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분이 log4j는 더 이상 구조 개선하기 힘들다. 버리고 로그백을 만들었거든요. 로그백이랑 SLF4j를 만든 거예요. 근데 log4j 진영도 가만히 있지 않고 log4j2를 만들었어요. 나 로그백보다 좋다. 우리가 더 빠르다. 이러면서 만들었어요. 로그백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네, 아무튼 서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좋게 싸우는 거죠. 저희한테는 둘이 열심히 싸워서 더 좋게 만들어주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아직 뭐 로그백을 써야 되는지 log4j2를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요. 어떤 걸 써도 근데 저는 좋을 것 같아요. log4j2 같은 경우는 뭐 어싱크 로거를 지원하기 때문에 뭐 빠르다 뭐 어쩌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까 싶기도 하고 어싱크 하더라도 어차피 쓰는 리소스나 CPU나 그런 거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나중으로 미뤄질 뿐이지. 어쨌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 안에 있으니까요. 이거 잘 복사해서 롤링을 바꾸시거나 뭐 제가 원하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로그백 설정도 이런 데 있죠. 네. 본인이 원하는 설정으로 이걸 복사해서 커스터마이징 좀 해서 쓰시면 뭐 좀 더 그럴싸한 설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응용을 하고 싶다. 우리 팀은 5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한 2, 3분 안에 끝날 것 같네요. 우리 팀은 로그백을 쓰지 않는다. 우리 팀은 log4j2에 도전을 해보겠다. 걔네가 더 좋다고 하니까 log4j2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요? 스프링 부트를 딱 추가했어요. pom.xml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pom.xml 별게 없죠. 이게 다예요. 자, 이 상태에서 log4j2를 쓰고 싶다. 누군가가 강력히 그렇게 원합니다. 그럼 바꿔야 돼요. log4j2를 쓰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디펜던시 어떤 걸 추가해야 될까요? 로그4j2만? 과연 그럴까요? 자, 로그4j2를 추가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아, 이 로그4j 딥인데? 여기 있나? 아, 이거 없는데? 어? 2네? 2가 있구나. 이거 지우면? 아,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일단 모든 요청들 SLF 기존 설정이 기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SLF4J로 가게 돼요. 근데 로그4j2에 대한 바인더가 없죠. 계속해서 로그백만 쓰게 될 것 같네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바인더가 필요하죠. 로그4j2로 SLFJ로 온 거를 다 로그4j2로 보내주는 바인더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바인더를 추가해야 돼요. 로그4j2용 바인더를 추가해야 되는데 바인더가 2개 이상이면 안 된댔죠. 둘 중에 랜덤으로 선택해서 뭐 맨 처음에 딱 얻어 올리는 거 실행하게 된댔으니까 빼야겠죠, 얘를. 그죠? 얘를 빼려면 복잡하네요. 그죠? 일단 얘를 빼야 돼요. 그러면 사실 이거를 빼려면 또 이 스타터를 빼야 돼요. 힘드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네. 일단 스타터 레벨에서 다시 이걸 웹이 스타터를 가져오잖아요. 웹이 부트 스타터를 가져오잖아요. 부트 스타터 웹이랑 동급으로 전기가 올라요. 동급으로 두면 이건 약간 메이븐 의존성 관리랑 좀 더 내용이 들어가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네. 메이븐 의존성 관리는 한 번씩 꼭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동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 안에서 트랜지티브하게 한 번 더 들어오는 것보다 얘가 단계가 더 짧죠. 그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스타터를 쓰게 되는 거예요. 웹이 끌어오는 추이적인 의존성을 쓰는 게 아니라 같은 레벨에 있는 가장 가까운 걸 먼저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A랑 B를 추가했는데 B가 또 A를 추가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추가한 A를 쓰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스타터가 로깅을 가져오게 되니까 스타터가 가져오는 로깅을 뺀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얘네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타터는 제가 명시적으로 가져오게 했으니까 사실 얘만 빼지는 거죠. 로깅만 빠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부트 스타터 로그4j라는 걸 추가하시면 돼요. 부트 스타터 로그4j라는 것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그럼 로그4j는 이 의존성 안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의존성 안에 바로 그것들이 되어 있겠죠. 바로 지금 생각하시는 그것들. 여기 가기만 하면 돼서 대충 추가해서 여기 이것들, 그죠? 아까랑 동일하게 모든 요청을 다 SLF4J를 보내면서 그걸 로그4J로 바인더로 이제 보내는, 얘가 바인더죠. SLF4J, 로그4J2 바인더로 보내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로그4J를 쓰게 되도록. 그죠?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